세 분의 발제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이제 10년 차가 되니까 북한 쪽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 분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10년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군침이 심했고 특히 2010년에는 한국공단 이래에 가장 큰 안보 위기가 닥쳤지만 개성공단이 살아남았다. 또 둘째는 어쨌든 개성공단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계도 분명하죠. 일단 그 노동력 공급에서 그 한계가 눈앞에 보이고요. 또 개성공단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북한 변화나 북한 개혁 개방과 관련해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성공단이 북한의 내수시장과 단절된 채 고립돼서 운영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특구들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이런 한계들을 직시하고, 즉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기초 위에서 가능성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건의를 드리고 문제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인력의 문제인데요. 개성공단의 많은 장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동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런 노동 경쟁, 그러니까 임금 경쟁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 않나. 이것은 북한의 임금 공급에도 문제가 있지만 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일단 확보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력 수급에 우리 스스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 경영 여건에도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개성공단의 임금 경쟁력 때문에 우리가 진출해 있지만 이 임금 경쟁력은 시간과 함께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를 대비해서 임금 경쟁력 플러스 알파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기업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좀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의 기술교육센터가 완공된 채 지금 놀고 있는데 이 기술교육센터를 개성공단 인력뿐 아니라 내륙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훈련을 위해서 좀 개방을 시켜놓고 잠재적인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성공단이 어차피 이제 이런 단계에 이제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모든 원부자재가 남쪽에서 올라가고 또 제품도 남쪽에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만 점차 식품 가공 공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원자재를 공급하고 또 북한 내부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북한의 변화나 또는 개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좀 갖기 위해서는 북한 내수 시장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북한 내부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북한 내부에 또 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성공단 국제화와 더불어 북한 내부 경제와 연결시키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우리 남쪽의 법률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틀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남북교류협력이 거의 굶어지었을 때 개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 법률 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협력사업이라든가 무관주의 집중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그때 만들었거든요. 20년 동안 잘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이제는 그 틀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개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3개 기업들이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나타나 있는 원취지의 협력사업자는 아닙니다. 남북협력사업자라고 하면 자기 북한의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그 파트너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관리위원회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서 그 계약에 기초로 해서 협력사업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북한 내수와 연결시켜주는 공단이 운영이 될 때 또 이런 공백되는 개념들이 나타나요. 지금은 교류법에 따라서 남북교역이 남북 간의 물품의 이동을 이제 남북교역이라고 합니다. 단추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오부자재라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갖고 나올 때마다 통일분양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온 오부자재를 개성공단이 구입을 하거나 또는 북한의 물건을 팔 때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특별히 관리하거나 지원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성공단의 발전 모델에 따라서 국제화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의 인프라, 법제도 인프라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 개성공단이 현재 갖고 있는 그런 규정이나 준칙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 규정이 지금 16개가 있고 준칙이 51개가 있는데요. 개성공단 규정은 북한 최고위원회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준칙은 관리위원회가 이제 제정하는데, 물론 원칙적으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한다는 그런 정신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야죠. 그리고 개성공단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런 법제도 인프라의 모델을 중국의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천공단이라든가 소주공단 같은 데는 80년대 이후에 이런 사회주의 경제와 이 국제 자본주의 경제를 연결시키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나름의 규정과 준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320개가 넘습니다. 근데 아직 개성공단은 6분의 1도 안 되는 규정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마찰은 이런 필요한 규정의 부재에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51개의 준칙들은 한 3분의 2 정도가 초기 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만들어진 준칙은 10여 개에 불과한데, 물론 이제 남북 간의 분위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당국간 협의가 어려웠던 그런 이유가 있었죠. 앞으로 개성공단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제도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들이 더 배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지금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분양은 다 끝났지만 아직 입주가 다 안 돼 있고, 그 가동 역시 이제 노동력 공급이 이제 장애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10년을 돌아갔으면 현장 전문가와 또 관련 정부기관에서 한번 실행 계획으로 2단계를 지금 바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한 점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5단계 실행 계획이라고 할까요? 현재 1단계를 충분히 가동하면서 개성공단 외부에도 지금 우리 남북 경력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런 경력 기업들과의 연계, 그리고 북한 내수 시장과의 연계, 개성 관광, 또 남북 육로 통행을 지금 개성공단을 통과해서 북한의 내륙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물류라든가 유통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단순히 개성공업 단지가 아니라
개성 산업단지의 개념을 가지고 1.5단계 계획을 만들어서 좀 대실 있는 그런 도약을 한번 이뤘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회장 감사합니다.